지금은 우주시대 별박사로 통하는 이태영 박사 모시고 하늘의 이치와 우주의 재밌는 이야기 들어봅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영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일부에서 네네. 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께서 네네. 그 신윤복의 월하정인 그림 얘기를 해줬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거기에 달이 월식이라는 얘기를 이태영 박사가 찾아내셨다고요? 예, 벌써 한 10년쯤 전의 일인데요. 예. 우연하게 어떻게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조선시대 정조 때 1793년 8월 21일 네. 이 백중이었거든요. 그때가 예. 음력 15일 백중 예. 축제 때 두 남녀가 데이트하다가 우연하게 달이 월식이 되면서 좀 어두컴컴한 분위기 예. 좋은 상태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예. 아무튼 뭐 제가 운이 좋아서 계산을 했던 거고. 저도 그 얘기 듣기 전까지는 달이 거꾸로 저 위쪽으로 배가 불룩한 걸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한동안은 그 대학교 입시 모의고사에 자주 나왔거든요. 다음 그림에서 잘못된 건 무엇일까 해가지고. 근데 전 세계 어느 화가의 그림에도 그런 식의 달은 그려진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조선시대 그 무렵이 이 실제적인 이 풍경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그것이 네. 이제 화풍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예, 사실화. 그래서 달을 뒤집어서 그릴 이유가 전혀 없던 거거든요. 아무튼간에 제가 없는 동안에 귀가 좀 간질간질하더라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열흘 전에 지구 궤도를 돌고 돌아온 민간 우주 여행 때 비상경보가 울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해지지 않은 얘기인데요. 네. 며칠 전에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크루 드래곤이라고 해서 스페이스X에서 만든 우주선에 그 4명의 우주인들이 타가지고 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우주에 머물다가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그때 이 우주선에서 비상 경보가 켜져가지고 네. 비상 램프가 켜져가지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나중에 봤더니만 이 화장실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크루 드래곤이 굉장히 작거든요. 네. 우주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크기가 축구장보다 더 크지만 예. 이 크루 드래곤 우주선은 4명이 머무는데 폭이 4m예요. 그리고 길이가 한 8m 정도.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거기 스튜디오 며칠을 함께 있어야 그렇죠. 되는. 그러면서 3일 동안이니까 계속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네. 먹으면서 이제 배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주는 거의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팬을 돌려가지고 배설물을 빼내야 되는데 이 팬이 고장난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은 그 우주선 선체 안이 몽땅 다 그 배설물로서 이제 이상해질 수도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긴급 상황이 돼가지고 지상하고 연락하면서 네. 통신도 두절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간에 우주에 가기 전에 몇 달 동안 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 다 조치를 해가지고 예. 결국은 안전하게 또 이 배설물을 처리하고 예. 고치고 우주 여행을 즐기고 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주선에서 사소한 고장 하나가 큰 사고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생명과 직결된 건 아니지만 예. 아무튼 거기서 지구를 멋지게 이제 구경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오물들이 다 튀었으면 상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었는데요. 예. 아무튼간에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무사히 잘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우주정거장에 머물던 우주인들도 비슷한 시기에 귀환했는데 네네네. 중국의 이 우주정거장은 언제쯤 예, 완성됩니까? 텐궁이라는 우주정거장인데요. 이 우주정거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모듈 테너라는 걸 미리 올려놓고 있었고 네. 선저우 12호라고 해서 지난 6월 17일 날 3명의 우주인들이 거기에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도 하면서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작업을 펼치다가 예. 17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 관광객보다 하루 먼저 내려왔는데 네. 사실 그 무렵에는 한 열흘쯤 전에는 우주에 14명이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간 우주여행객 4명, 네. 그다음에 중국 우주정거장에 3명, 예. 그다음에 국제 우주정거장에 7명 해가지고 역사상 우주에 가장 많은 인류가 머물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아무튼 선저 12호가 17일 날 내려오고 나서 20일 날 다시 또 중국에서 화물선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6톤의 화물을 다시 보내가지고 도킹을 시켰고 다음 달에 또 3명이 올라가서 6개월 동안 또 작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완성하겠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길이가 한 37m고 무게가 90톤이 되는 그런 우주정거장이 되거든요. 네. 물론
현재 16개국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 우주정거장에 비하면 네. 한 3분의 1 정도 크기지만 예. 그래도 중국이 독자적으로 만드는 우주정거장이기 때문에 2024년에 국제 우주정거장의 임무가 종료되고 나면 네. 아마 거의 이 중국의 우주정거장이 뭐 유일한 우주정거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아무튼 중국의 우주인들 뭐 무사히 돌아왔고 또 어저께 20일 날 발사된 이 화물선도 무사히 20일 날 도킹에 성공을 했고 네. 또 다음 달에 또 6명이 가가지고 3명이 가서 이번에 6달 동안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중국의 우주 굴기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로켓과 태양 관측 위성을 공개한다면서요, 중국이? 이거 오늘부터 사실 광동성 주하이에서 네. 이 에어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형 로켓을 공개했는데요. 네. 이 길이가 무려 90m나 되는데 이 무려 140톤이나 되는 화물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현재 중국이 운영하는 장정 5라는 것이 한 25톤을 올릴 수 있어요. 네. 그거보다 무려 한 5배가 넘는. 그리고 예. 현재 미국이 그 달에 가려고 만들고 있는 SLS라고 하는 신형 로켓보다도 훨씬 더 중량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페이스X에서 만들고 있는 화성 가고자 하는 스타쉽이라고 하는 네.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로켓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화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무려 이 중량이 2,000톤입니다. 발사될 때 로켓의 중량이 어마어마하죠. 이제 그것이 예. 이제 2028년에 첫 발사를 목표로 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이번에 공개가 됐다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태양 너무 이렇게 이 개발만 연구도 좀 하자 해가지고 태양 관측 위성도 공개를 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네. 태양 관측 위성은 전 세계 최초로 그 H-알파라고 해가지고 수소에서 나오는 특수한 빛을 포착하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태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또 이제 조만간 발사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태양 관측 위성도 공개를 하면서 이제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정말 우주에 우뚝 서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광동성 주하이에서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에어쇼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뭐 하여튼 나름대로 스텔스 전투기서부터 해가지고 예. 드론 그리고 이제 우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장비들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뭐 코로나 때문에 가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중국 광동성 근처에 계신 분들 네. 이 멋진 모습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미국이 달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탐사 로봇을 보낼 것인데 그 보낼 장소를 공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이 2024년에 아르테미스 계획에 의해서 이제 1972년 이후에 무려 이제 거의 뭐 60년 가까이 될 만에 달에다 이제 인류를 보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어디에 착륙할 것인가? 그 이제 주로 이제 앞으로 가는 달에 탐사하는 목적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기지를 만드는 건데 예. 기지를 만들려면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남극 근처에 영구 동토가 있다. 그러니까 달은 똑바로 이제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똑바로 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 근처에는 이 햇빛이 들지 않는 움푹 파인 구덩이 속에서는 햇빛이 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영구 동토라고 하는데 그래서 달 남극에 형성된 한 지름이 한 73km 되는 노빌레 크레이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적당한 곳이다라고 해서 여기를 먼저 로봇을 보내가지고 탐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2024년에 이제 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의해서 이제 달 탐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가가지고 주변을 먼저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거거든요. 물론 확실하게 물이 있다 없다라는 걸 보장을 못해요. 하지만 기존에 이제 연구를 통해 가지고 달의 영구 동토에는 상당량의 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알려졌고 이번에 로봇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그 증거를 발견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퍼라고 하는 탐사 로봇인데요. 미국이 달에 로봇을 보낸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보냈지만,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은 보냈지만, 사람은 같지만, 그래서 이제 이 바이퍼라고 하는 로봇,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스페이스X에서 만든 로켓을 가지고 쏘아 올려서 그리고 이제 에스트로 로보틱스라고 하는 또 이제 그 우주선 만드는 회사하고 또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가져가가지고 로봇만 나사에서 만들고 나머지 로켓서부터 우주선은 민간 기업에서 만든 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바이퍼가 아마 2023년까지는 가야 될 거예요. 2024년에 이제 사람이 가니까 그래서 물이 존재할 것 같은 그 착륙 지점을 선정해가지고 발사할 예정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달 기지가 만들어져도 우리가 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영구 동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항상 그림자가 비치는 거기 때문에 네. 보이진 않을 거고요. 뭐 그림자 아니라도 작아서 근데 이제 달 개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 쪽을 향하는 면은 달의 반밖에 안 되잖아요. 네. 항상 같은 면만 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이제 중국이라든가 미국에서는 반대편 지구에 비치지 않는 반대쪽에다가는 이제 크레이터를 이용해서 대형 전파 망원경을 또 만들겠다 하는 것도 있고. 예. 근데 어쨌든 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는 기지를 만들려면 지구와의 통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영구 동토 근처에 지구를 향한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통신이 어렵기 때문에 반대쪽이면은. 요새 이태영 박사님 때문에 자꾸 밤하늘에 달을 많이 봐요. 지난 추석 무렵에도 토성, 목성, 예, 달 그렇죠.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 목성이 굉장히 예, 밝더라고요. 근데 초저녁에 지금 서쪽에 잠깐 떴다지는 금성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밝거든요. 예. 근데 한 8시면 지니까.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달 하면은 낮에도 달이 뜨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달 뜨는 시간이 거의 이제 한 10시 정도 넘어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이후에는 자정 넘어서 달이 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부터는 달이 점점 이제 추석이 지났으니까 이제 예. 점점 기울겠죠.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달이 점점 없는 하늘에서 별 보기 좋은 시절이 오는 거고 그 대신에 낮에도 달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낮에 뜬 하얀 반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말부터는. 예. 네. 노래 불러야 되겠어요. 네. 우리나라 공군이 공군 우주력 발전위원회를 출범했는데 네네네. 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23일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우주군까지 만들었는데 예. 우리는 우주과 정도가 있는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23일 날 계룡대에서 공군 참모총장하고 항공우주연구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군 우주력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뭐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가 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원 등 민간 우주 분야 전문가들이 한 22명이 참여해서 전체 한 40명 이상이 이제 위원으로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 3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우주 정책, 우주 전력, 우주 협력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1년에 한 2번 이상 이제 모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공군의 우주인 후보도 선발할 필요성들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같이 검토를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우주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예. 이제 앞으로 초소형 위성들을 어떻게 이제 공군에서 운영을 하겠는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주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수호해야 할 또 영공보다 위 개념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이제 우주를 공군에서 이제 잘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민간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위성 발사체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또 이제 우주 위성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의 뭐 첩보 위성을 감시하는 거 이런 것까지 같이 이 우주력 발전위원회에서 좀 같이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우리도 우주군, 우주사령부 이런 예. 것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4일이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된 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푸트니크 1호가 1957년 10월 4일 러시아에서 처음 발사됐죠. 57년이라면은 벌써 한 64년 정도 됐는데 예, 예.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위성이 발사됐을까요? 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이 긴장해가지고 나사도 만들고 했는데 예. 올 4월 기준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제 공식 기구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11,000개 이상의 로켓이 발사가 됐고 그래요? 우주선이 발사가 됐고 예. 이 위성이 11,000개 이상이 발사돼 가지고 그중에 이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한 7,400개 정도가 남아 있다래요. 나머지 이제 다 소멸됐고 예. 그중에 절반 정도는 작동을 하고 있고 네. 나머지 절반 정도는 작동을 하지 않고 이제 다 이제 그 기능이 없이 돌고만 있는 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대략 한 4,000개 정도가 작동을 하고 있고 예. 나머지 한 3,000 몇백 개 정도는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빙빙 돌면서 이제 뭐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거의 쓰레기죠.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주 쓰레기가 정말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게 대비책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그래도 1년에 한 60개에서 100개 정도 쏘아 올렸는데 네. 지금 작년에만 해더라도 100번 이상 발사해가지고 1,300개 올렸거든요. 네. 이제 기술이 좋아지니까 한 번에 하나씩 쏘는 게 아니라 한 번에다 10개, 수십 개씩 올리니까 예. 올해만 하더라도 9월 16일까지 1,400개를 새롭게 올렸다 그래요, 위성을.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1년에 뭐 몇천 개씩 올려야 되니까 앞으로 네. 정말 대단하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고 네. 민간 차원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방부를 비롯해서 전략사령부에서 예. 10cm 이상들을 다 추적을 하고 있고 네. 유럽도 그렇고 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0cm 이상들은 다 추적을 한다. 10cm 이상만 하더라도 거의 뭐 90만 개가 넘거든요. 어이구. 그다음에 뭐 아주 작은 거 뭐 1cm라고 남짓한 걸로 한다면 뭐 정말 굉장히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어깨 단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센티미터 이상 되는 것도 1에서 10cm가 90만 개, 그다음에 뭐 1cm 이하가 1억 개 이상 된다는데 1cm 정도만 충돌을 하더라도 위성 같은 게 기능이 멈추는 거고. 어마어마한. 네, 10cm만 이상 충돌한다면 파괴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뭐 미국, 러시아, 뭐 유럽이 다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실리콘 요새 스타트업들이 많잖아요. 예. 뭐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레오랩스라는 회사에서는 뭐 이제 뭐 알래스카, 뉴질랜드, 텍사스 같은 곳에다가 이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지구를 만들어서 추적하고 있고, 예. 뭐 그다음에 록히드 마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기에서도 뭐 이제 레이저를 가지고 추적하고 있다 뭐 하는데 아무튼 뭐 우리 영화 승리호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예. 이제 예. 추적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가지고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머지않아 생겨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이태영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